안녕하세요. 정은혜 부는 바랍니다. 이번에는 저희 고모님과 우리 고모님이 10세대 때 살았던 그곳을 방문했어요. 저희 고모님은 95세가 되십니다. 제가 고모님을 무척이나 존경하는 분이고 또 그분은 마치 교과서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지금부터 약 60여 년 전에 꼭 드라마 여로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황토나루를 건너서 그 백길을 지나서 그렇게 시댁을 다녔던 그런 생각을 늘 마음에 갖고 계셨고, 또 시댁 가서 육남매를 낳고 살던 곳이니까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래서 매일 강경읍 세도면 홍계골이라는 말씀을 정말 귀에 딱지가 되도록 저희는 들었습니다. 저희가 여행 가기 전날부터 전 설레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벽 2시까지 세도면 홍계골이라는 곳을 네이버에서 찾아보았지만 그런 지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 옛날 지명이 아닐까 싶어서 찾아봤지만 허사였습니다. 저희 고모님은 95세시지만 치매도 없으시고 또 정정하시고, 옛날에는 양반집에 여자가 글을 배우면 팔자가 사납다 그래서 글을 안 가르쳐 주셨대요. 근데 혼자 성경을 보시면서 한글을 터득하셨습니다. 나중에는 배대 신학교까지 공부를 하셨지요. 결국은 교회에서 총무일도 하셨어요. 또 손수 칼국수를 빚어서 100명을 먹일 만큼 정말 솜씨도 좋고 요리도 잘하셨습니다. 또 명절이나 또 가정 대소사가 있을 때는 한복을 다 일일이 지으셔요. 한 달 전부터 한복을 지으셔서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직접 만들어서 다 입히셨습니다. 그렇게 등장하시면 정말 어디 가나 눈에 탁 띄는 그런 솜씨였습니다. 또 손도 크셔요. 도토리 같은 거를 막 한 가마나 그 가루로 내가지고 도토리 가루를 준비하고 그러셨어요. 어느 한순간도 누워 계시거나 쉬거나 주무시는 걸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활동량이 그렇게 왕성하시니까 오래도록 치매도 안 앓으시고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장부셨고 활발하시고 또 사고가 덜 열려 있어서 그 고리타분한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셔요. 그래서 지금도 청명하시고 기억력이 저보다 더 좋으셔요. 바느질 할 때는 안경도 없이 바늘귀를 끼신다니까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시댁에 살던 그 향수를 더 그리워하시면서 내가 죽기 전에 거기는 꼭 가보고 싶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사촌 언니가 이제 그 꿈을 이루어 드리기로 의기투합했습니다. 고모님께 옛날 강경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얘기를 늘 들었지만 현실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강경은 평양시장과 대전 서문시장과 함께 조선의 3대 시장으로 굉장히 큰 규모였습니다. 그곳의 강경 여중군은 우리나라 스승의 날에 최초의 발원지기도 했습니다. 강경 상고는 당시에 최고의 명문으로 전국의 수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은 전국은행에 취업해 있는 중견 간부들이 많이 그곳의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의 약재상들과 동정거리와 우리나라 최초의 대동정기 상해가 있었고 또 객주촌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초의 구한일은행 강경지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건물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또 돈이 모이기 마련이잖아요. 충남 내륙에 생선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항구로 하루에 100여 척의 배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풍성한 번영을 누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까지 서해 수산과 호남 곡물 또 포목 같은 것이 또 중국 상인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그 무역항으로서 1870년대에는 점포수만 900개, 1980년대에는 인구수가 3만 명, 하루 유동인구가 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100여 척의 배가 드나들었다니까 정말 전설적인 이야기 같지만 현실적인 증거들이 거기 가니까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1871년대 신미 양요 이후로 강경은 서해와 중국 소금을
전국에 공급하면서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직원 수백 명이 소금을 공급하면서 수산 도매로 막대한 자금이 형성되었고, 수산물, 곡물, 공산품과 함께 국제 중국 무역항에 중요한 구실을 했다고 합니다. 왜 번잡하고 시끄러울 때 쓰는 표현이 있어요. 아유, 강경정에 조개가 들어왔나,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런 말이 있어요. 이종환님의 택리지에 나오는 표현인데, 그 원조가 바로 이 강경의 포구였던 것입니다. 강경 포구는 조선의 2대 항구로 뽑혀요. 그래서 원산항과 강경포구가 가장 유명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설치해 있던 배수 관문은 바닷물의 수위를 조절해서 배를 띄우는 시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초로 부두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었다고 그래요. 정말 놀라운 얘기죠. 100여 년 전 이야기인데, 그죠? 그래서 이 부두 노동조합이 결성이 그 당시에 되어 있었고, 당시에는 조선 팔도 멋쟁이들과 조선 팔도 유지들과 조선 팔도 기생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 화물의 80%가 강경을 통해 거래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돈이 모이는 곳이니까 한일 강경은행 지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강상을 나오면 은행에 취직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전국의 수재들이 다 강경상고로 모여들었죠. 그래서 금강이 있어서 수지로 배와 항구로 또 바다의 근대문화가 꼽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옛날의 영화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쓸쓸해졌지만, 일정시대 때 지어졌던 적산 가옥이 지금도 그대로 있고 영화 촬영지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적산 가옥은 그 당시에 일본의 돈 많은 유지들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약 1,500명이 거주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고 지금 현재 많이 남아있는 적산 가옥의 주인공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적산 가옥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은 그 도시의 흥망성쇠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100여 년 전에 어느 시대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듭니다. 요즘에는 근대 역사문화 거리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 가면은 그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구조였는데 지금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인걸은 간대없고 태평용어리 꾸미령가 하노라, 이런 글이 있잖아요. 심정적으로 다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 명문 가문의 그 퇴락해가는 그 집안의 내력을 보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다음에는 저희 이제 고모님하고 정말 고모님이 사셨던 그런 세도에 왜 제가 홍계골이라는 곳을 찾을 수 없었는지 함께 알아보고, 그 고모님의 구석구석 다녔던 곳, 그리고 사람을 만나려고 무지 애썼어요. 근데 이렇게 예쁜 양귀비만이 우리를 반기고 있었죠. 그래서 고모님과의 재밌는 여행들, 또 나중에 부여 여행까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해 보는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